이재명 증거인멸 검찰 주장 깰 문서 반출 막았다. 김성진 기자.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를 반출하려다가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작성한 탄원서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검찰의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을 두고 민주당 측에 회유가 있었다는 보도를 하는 보수수구 언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핵심 논거를 깨뜨릴 수 있는 내용이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관련해 중대한 내용임에도 교도관이 반출을 막은 과정에 법무부 등의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48차 오전 공판이 마무리된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자필로 적은 A사 한 장 분량의 탄원서를 반출하려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도관이 탄원서 반출을 막아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적어온 자필 탄원서를 내가 적어서 가겠다고 요구했지만 교도관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야기하라. 절차가 있다면서 탄원서 반출을 막아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변호사는 탄원서 내용을 사진으로 찍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제지당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 시작 전 문서 탄원서를 받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점심시간에 구치소로 와서 도장을 찍은 뒤 가져가면 된다고 하곤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검찰에 불리한 증거가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교도관이 반출을 막은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는 검찰의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이른바 검찰의 전원과 검찰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가 중대한 심경 변화를 겪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 이 지사의 사전 검토가 있었다고 실토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서신을 통해 저 이화영은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당시 민주당도 피의 사실 공표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 플레이로 여론 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크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수구 언론을 통해 검찰발 여론몰이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TV조선, 채널A 등은 민주당 인사들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위해서 검찰이 탄압하는 내용으로 자필 편지를 써달라고 한다고 말했다는 구치소 접견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의 회유에 의해 거짓으로 서신을 발송했다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면담 과정에서 언급된 윗선을 이 대표로 보고 증거인멸의 새로운 정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핵심 논거를 무너뜨리는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전달되는 것은 법무부나 검찰 등의 입장에서도 난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탄원서는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가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김 변호사를 향해 소송행위를 법정이 아닌 언론에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직 민주당 도의원인 변호인이 민주당 대표를 돕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소명을 요청하며 재판부도 피고인 측에 엄중 경고를 해달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 제안으로 제공했으며 기자회견이 취소되며 보도 제안을 유지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며 또 신분에 대해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백 씨는 이 전 부지사의 세 번째 영장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겠다고 번복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백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한편 혐의 사실을 공개한 검사를 고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힐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7분 시작된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7분부터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상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순서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있다. 낮 12시 40분쯤까지 2시간 30분가량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진행됐으며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40분간 휴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머물며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 19분쯤부터 오후 3시 59분쯤까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방을 진행했다. 이후 15분간 휴식한 뒤 마지막 남은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요 논거로 강조됐다. 이 대표도 유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휴정시간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변호인이 답하는데 거기에 좀 보충하는 식이라며 안 좋다고 전했다.